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8일 목요일 뉴스투데이입니다. 회원국이 164개에 달하는 세계 최대이자 최고 무역협의체인 WTO. 전 세계 무역 질서를 감시하는 사실상 유일한 이 국제기구의 수장에 우리나라 여성이 선출되는 역사적인 일이 일어날까요?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WTO 사무총장 선거 제2라운드를 통과해 최종 후보 2명에 올랐습니다. 우리나라냐 나이지리아냐 회원국들의 마지막 투표를 거쳐 다음 달 초에 최종 결정됩니다. 이혜인 기자입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세계무역기구 WTO 사무총장 선거에서 최종 라운드에 진출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유 본부장과 함께 결선에 진출한 후보는 역시 여성 후보인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 이웰라 후보입니다. 두 여성 후보가 나란히 최종 라운드에 진출하면서 25년 WTO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사무총장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유 본부장은 지난 6월 말 출마를 공식 선언한 뒤 최근까지 주요 각국을 돌며 활발한 유세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특히 통상 외길을 걸어온 전문가이자 현직 통상장관이라는 점을 내세워 WTO 사무총장 적임자임을 강조해왔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제가 쌓아온 통상 분야에서의 경험, 지식, 그리고 네트워크를 WTO의 개혁과 복원을 위해 활용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독일을 비롯한 각국 정상과 통화하면서 유 본부장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는 등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콘자 이웰라 후보도 나이지리아 재무장관과 외무장관을 지내고 세계은행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는 등 경력이 만만치 않아 결선에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WTO 사무국은 최종 라운드를 이번 달 하순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진행해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이혜인입니다. 세계적으로는 유럽의 확산세가 두려울 정도입니다. 프랑스는 어제 하루에만 18,000명 넘는 인구가 확진됐습니다. 지금까지 사망자가 3만 명이 넘습니다. 이탈리아도 상황이 너무 심각해서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니면 우리 돈으로 최대 130만 원의 벌금을 매기기로 할 정도입니다. 며칠 새 각국이 봉쇄와 규제를 최고 수준으로 올렸습니다. 유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프랑스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나흘 만에 다시 사상 최대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어제 하루에만 18,700여 명이 늘어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 수가 65만 3,5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망자는 32,400여 명입니다. 10월 들어 단 하루를 제외하고는 매일 10,000명 이상이 발생하는 등 심각한 상황입니다. 파리 등 수도권은 최고 경계 지역으로 분류돼 술집들은 문을 닫았습니다. 이탈리아 또한 5개월 만에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우면서 비상사태에 돌입했습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어제부터 전국적으로 실외 마스크 의무 착용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어길 경우 최대 1,000유로, 우리 돈 약 130만 원의 벌금을 내게 됩니다. Abbiamo inoltre introdotto una misura più rigorosa per affrontare questa fase. D'ora in poi bisogna portarli con sé quando si esce di casa e indossarli. 지난 봄 고강도 봉쇄 정책 이후 하루 500명 밑으로 떨어졌었지만 여름 휴가철을 기점으로 확진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접한 국가인 스위스 또한 신규 확진자 수가 3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인구 850만 명의 스위스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57,700여 명이 됐습니다. 벨기에도 비상이 걸리긴 마찬가지. 수도 브뤼셀의 확산세가 급증하자 정부는 모든 카페와 술집의 영업을 한 달간 중단했습니다. 야외에서 술을 마시는 것도 금지됩니다. 이 같은 강력한 조치는 지난 3월 코로나19 확산 초기 봉쇄 조치 이후 처음입니다. 이로써 어제 유럽 전체의 누적 확진자 수는 6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의 극빈층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은행은 하루 생활비 2,200원 이하를 버는 극빈층이 올해 전 세계적으로 약 7억 2,900만 명으로 세계 인구의 9.4%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C 뉴스 유충환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퇴원한 지 이틀 만에 집무실에 나와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의료진은 증상이 사라졌고 항체도 나왔다고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아직은 격리해야 한다며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박성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에 복귀했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오후 3시 50분쯤 허리케인 델타에 관한 브리핑을 집무실에서 받았다고 트위터에 공개했습니다. 퇴원한 지 이틀, 코로나19 양성 판정받은 지 엿새 만입니다. 경기 부양안 관련해서도 보고를 받았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는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주치의는 메모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나흘 이상 열이 없고 24시간 동안 증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혈액에서 코로나19 항체가 검출 가능한 수준이었다고도 했습니다. The president continues to work. He's in very good health. We're pleased with his progress. And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나온 정보로는 상태를 판단하기 충분치 않으며 보건당국 지침상으론 여전히 격리 대상이라고 우려했습니다. He should be in isolation, and that's pretty clear. At least 10 days after people start having symptoms is typically the infectious sort of period. 트럼프 대통령은 집무실에 복귀하기 전인 아침부터 17건의 트윗을 잇따라 올리면서 우편 투표와 바이든 민주당 후보 때리기에 집중했습니다. 경합 지역 여론조사에서는 바이든 후보와 여전히 팽팽한 접전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이터 통신 조사에 따르면 플로리다에서는 바이든 49%, 트럼프 45%, 애리조나에서는 바이든 48%, 트럼프 46%로 차이가 오차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엔 부통령 후보들끼리 TV 토론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확진으로 다음 대선 후보 토론 일정이 불투명한 터라 더욱더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 어제 저녁 충남 천안의 한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불이 났습니다. 또 청양에서는 멧돼지를 포획하던 엽사가 동료의 총에 맞아 숨지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임상재 기자입니다. 건물 안이 시뻘건 불길로 가득 찼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충남 천안시 수십면의 한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불이 났습니다. 큰 불은 50분 만에 잡혔지만 잔불 정리에 시간이 걸리면서 불이 완전히 꺼질 때까지 5시간이나 소요됐습니다. 크게 폭발음이 팡 나고 5분 뒤에 바로 작게 다시 터져서 연기가 하늘 다 뒤덮였고 냄새도 독해가지고. 화재 당시 건물 안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건물 2동과 폐기물 400톤이 타 소방서 추산 1,1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쓰레기 더미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0시쯤에는 전북 김제시 옥산동의 한 1층짜리 음식점에서 불이 나 1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음식점 내부 13제곱미터와 가재도구 등이 타 소방서 추산 75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앞서 어제 오후 6시 반쯤 충남 청양군 장평면에서는 유해조수 피해 방지 활동을 위해 멧돼지 포획에 나섰던 엽사 48살 A씨가 동료 엽사인 50살 B씨가 촌송에 맞아 숨졌습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를 멧돼지로 오인해 엽총을 쐈다고 진술했으며 경찰은 총기 출고 과정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상재입니다. 해발 800m가 넘는 대관령에는 이번 주 들어서 벌써 얼음이 얼었습니다. 때이른 가을 추위에 분주해진 대관령의 겨울맞이 풍경을 이하라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지붕 위에도 누런 잔디 위에도 하얗게 서리가 내려앉았습니다. 갑자기 뚝 떨어진 기온 탓에 해발 800m 대관령 마을의 농가 굴뚝에는 벌써부터 땔감 떼는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대관령의 아침 기온은 3일째 영상과 영하를 넘나들면서 얼음이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애써 키운 농작물이 냉해를 입지는 않을까 새벽부터 수확에 나선 농민들이 내뿜는 하얀 입김이 추위를 실감케 합니다. 7월부터 수확을 시작하는 양배추 밭은 때이른 추위에 막바지 수확에 한창입니다. 땅이 얼기 전 서둘러 수확을 마무리한 무밭은 비닐을 걷고 땅을 고르며 내년 감자 농사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밭 정리를 싹 해놓고 내년 이제 감자 심을 준비를 하고 있고. 스키장은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추위에 인공눈을 만드는 장비를 점검하며 조기 개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년보다 일찍 추위가 빨리 찾아온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조금씩 서두르는 입장입니다. 양떼 목장에선 양들이 머무는 곳에 칼바람이 들이치지 않도록 방풍막을 설치했고 관광객들은 설마 하면서 준비해온 겨울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날씨가 좀 이렇게 돼서 짐 싸면서 옷을 이제 좀 도톰한 걸 좀 더 많이 챙겨왔어요. 가을 정취를 느낄 새도 없이 성큼 다가온 추위에 대관령의 겨울 준비는 벌써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